몇 년이 지속됐던 부부 용돈 문제가 하고 나서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가장 많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통장을 합칠까? 각자 관리할까? 이런 얘기하다가 갈등을 겪었던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저희 부부는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특히 돈에 대한 대화를 많이 했는데요. 돈 이야기가 잘 안 통했다면 아마 결혼까지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부부가 실제로 어떻게 월급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혼 5년 동안 돈 이야기를 싸우지 않고 할 수 있었던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부부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즘 신혼부부들은 월급을 어떻게 관리할지 정할 때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부부의 수입을 모두 한 통장으로 모으는 통합형, 각자 생활비를 내고 나머지는 알아서 관리하는 생활비 각출형, 마지막은 아이의 돈을 따로 관리하는 각자 관리형입니다. 우선 저희 부부의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남편은 직장인이고 저는 프리랜서예요. 그리고 결혼 전부터 모든 수입을 100% 통합해서 관리해왔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돈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자랐어요. 가난하게 자란 건 아닌데 부모님의 경제적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항상 갈등이 있었고, 부부가 돈에 대한 의견이 일치가 안 되니까 자산이 증가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 상대를 고를 때 돈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가장 중요했고, 연애를 할 때부터 경제적 가치관을 중점적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도 처음부터 경제적 가치관이 잘 맞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30년 넘게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다 맞겠어요. 하지만 남편이 경제적 주도권을 제가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고 자연스럽게 통합형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처럼 월급을 전부 한 통장에 모으고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장점이 우리 부부가 지금 얼마를 벌고 또 얼마를 쓰고, 그래서 얼마를 모으고 있는지가 이 전체가 한눈에 딱 보여요. 그래서 저축 계획을 세우고 지출을 관리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무엇보다도 둘이 한 배를 탔다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돈 때문에 싸울 일이 줄어들고 투자를 계획하고 신속하게 결정하기에도 편리하더라고요. 다음은 생활비 각출형인데요. 월급은 각자 받고 생활비와 저축액 정도만 공통 통장에 모으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금액은 각자 자기 통장에서 자유롭게 관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번 돈은 내가 관리한다는 느낌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공통 생활비랑 저축은 부부가 협력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서로 간섭은 하지 않되 심리적인 자유는 느낄 수 있어서 요즘에는 또 이렇게 관리하는 부부들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부부가 지금 얼마를 모으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고, 바쁜 일상 속에 계획 없이 지내다 보면 저축이나 투자 목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생활비 각출형으로 지내는 지인들을 보면 배우자가 정확히 얼마를 모았는지 모르고 막연하게 그냥 알아서 잘 모으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거나 내 집 마련 또는 전세가를 올려줘야 하는 중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왜 이것밖에 못 모았지? 하는 생각으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각자 관리형인데요. 월급부터 모든 지출까지 각자 관리하고 공동 통장도 없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생활비를 어떻게 쓰냐? 예를 들면 대출이자와 공과금은 남편이, 생활비와 아이 교육비는 아내가 담당하는 정도의 합의를 하고 나머지는 터치를 하지 않는 부부만의 암묵적인 룰이 있더라고요. 서로의 월급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외식을 할 때 이번에는 내가 살게 이렇게 내기도 하고, 돈에서만큼은 결혼 전과 후가 큰 차이가 없는 유형입니다. 이 방식은 사실 서로 돈을 터치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편하기는 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을 같이 하기에는 어렵겠죠. 우리가 언제까지나 직장을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혼 후에는 아이도 낳고 점점 자산을 늘려가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데 가정의 월 수입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고 자산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환경이기는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은 해요.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재테크를 통해서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같이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통합형이 좋은 건 알겠는데 부부가 돈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서 도저히 상대방을 설득하기도 힘들고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이라면 생활비 각출형으로 시작해보시는 것도 현실적으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생활비 각출형은
방법은 생활비와 저축액 정도를 공동 통장으로 이체를 해서 같이 관리를 하는 방식인데, 생활비와 저축액의 비중을 점차 늘리다 보면 전체적인 재무 관리는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이면서도 자율성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으니까요. 처음 시작이 어렵다면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월급 관리는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 이 다음 단계에서 또 자주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부부 용돈 문제예요. 용돈은 얼마가 적당한가, 이것도 굉장히 예민한 포인트거든요. 저희는 현재 따로 용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남편도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씀씀이가 꽤 큰 편이었어요. 옷도 백화점에서 가격 고민하지 않고 그냥 정가를 주고 딱 사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큰 고민 없이 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연애를 하면서 제가 계속 내 집 마련 노래를 불렀고, 집을 사면서 통장 잔고가 확 줄어드니까 그제서야 남편도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용돈을 정하지 않아도 괜찮겠더라고요. 괜히 용돈으로 남편한테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신용카드를 줬고, 서로 신뢰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부 용돈이 얼마면 적당하냐, 이 얘기도 해봐야겠죠. 용돈을 정할 때는 액수보다도 순서가 더 중요한데, 월소득에서 용돈을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저축액, 고정지출, 생활비 등등을 제외하고 마지막에 용돈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합산 소득이 6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목표 저축률을 50%로 잡아서 325만 원을 따로 빼두고, 주거비, 보험료, 공과금 등 고정지출을 200만 원 정도 뺀다고 하면 생활비가 125만 원이 되잖아요. 이걸 외식비, 여가비, 용돈, 비상금으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감정 싸움을 할 필요가 없이 왜 너는 더 쓰고 나는 덜 써야 돼?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내 집 마련을 한 동생이랑 찍은 영상을 공유를 했는데요. 동생 부부가 이 용돈 문제로 결혼 전부터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제 동생은 용돈이 너무 적으니까 좀 올려달라. 동생 남편은 안 된다. 우리는 최대한 지금 아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싸움 주제가 단순히 용돈이었는데 서로 갈등이 깊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장을 볼 때도, 외식을 할 때도, 그리고 여행을 갈 때도 돈 때문에 싸우게 되더라고요. 갈등의 씨앗이 점점 퍼지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몇 년이 지속됐던 부부 용돈 문제가 집을 사고 나서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집 대출금 상한 때문에 월 지출이 높아지다 보니까 용돈을 올리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이전에는 용돈 때문에 부부가 서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부부가 한 팀이 되어서 은행 이자라는 상대와 대치를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부부 사이가 돈독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용돈의 액수로 트러블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예 부동산 같은 자산을 사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월급 관리 방법과 부부 용돈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돈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정하려면 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가장 어려운 게 돈 이야기를 싸우지 않고 하는 것인데, 저희 부부가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제가 경제권을 쥐고 있긴 하지만 남편한테 돈을 아껴 이렇게 강요하진 않았어요. 대신 먼저 제가 아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에어컨 웬만하면 안 켜고, 배달 음식 안 시키고, 시댁에서 받아온 음식도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다 먹고, 택시도 거의 타지 않았어요. 솔직히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속 얘기하면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괜히 반발심만 생겨서 감정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돈을 아끼는 건 어떻게 보면 수십 년간 축적되어 온 생활 습관인데 하루아침에 바뀔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예 장기 프로젝트로 생각을 하고 속도를 늦췄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결혼 초반에 남편이 방불을 잘 안 끄는 거예요.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고치고 있는 중인데, 이걸 오빠 불 좀 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불이 켜져 있네 이렇게 좀 감정을 빼서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에어컨도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덥지 않은데 남편은 이거 하루 종일 켜놔도 전기세 얼마 안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틀자고 해요. 그러면 남편이 있는 주말에 주로 에어컨을 틀고, 평일에는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좀 시원하게 틀어놓고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꼭 생색을 내죠. 오늘 좀 더웠는데 참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아끼는데 나도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을 좀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었다면 남편이 이렇게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좀 더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저의 단기 목표가 남편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거의 회사를 지금 10년째 다니고 있는데 한 번도 길게 쉰 적이 없어서 1년 동안 쉬면서 본인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주고 싶기도 하고, 또 가족끼리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아침에 남편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할 때 좀 짠하기도 하고 아, 나도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가게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를 항상 인정을 해주면 내가 너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왜 용돈이 이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까지 우리가 아끼면서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보다는 서로 어떻게든 잘하게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서로를 좀 짠하게 바라보는 눈을 갖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가 돈 관리를 함께 하게 된 지가 벌써 6년 정도가 되었어요. 오랜 시간을 함께 해보니까 결국 부부 돈 관리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돈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으면 부부 사이가 훨씬 돈독해지고 그 어떤 말도 다 할 수 있는 세상에 둘도 없는 동반자가 됩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아요. 나와 경제적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결혼 전부터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사실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족의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혼 때부터 부부가 돈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집값 상승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경기는 좋지 않아서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인분들 모두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는 거를 저도 체감을 하고 있어요. 결혼 후에 어떻게 재테크로 자산을 늘려가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저희 부부가 어떻게 자산을 늘려가고 있는지 그동안의 찐 경험들을 정리해서 전자책으로 만들었는데 현명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돈 때문에 싸우지 않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